2024년도에 한국 증시가 최악의 해를 보냈던 이유는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 시점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선진화된 기업들과 다르게 뭐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정말 크지 않은 정도의 금액만 잠깐 매수를 한다라든지, 주주들이 믿고 투자한 기업인데 갑자기 뭐 물적 분할을 한다라든지, 그 분할한 기업으로 새로 상장을 시킨다라든지. 2024년 한국 증시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2024년도에 한국 증시가 최악의 해를 보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 시점에 큰 돈을 물렸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버블이 꺼지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선진화된 기업들과 다르게 뭐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정말 크지 않은 정도의 금액만 잠깐 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주들이 믿고 투자한 기업인데 갑자기 뭐 물적 분할을 한다라든지 그 분할한 기업으로 새로 상장을 시킨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을 하고 뭔가 성장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그 자본시장의 환경이었으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주주들의 가치가 계속 훼손이 되다 보니까 주주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오히려 미국 같은 기업, 남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쓰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우상향은 계속 가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에 나가 있는 그 해외 투자 금액의 변화를 보면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국민연금마저 전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해외 주식을 아예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통화의 안정성이라든지 자국의 증시 활성화, 안정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국채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는 뭐 주식시장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자국에만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 자국의 주식시장이나 자국의 환이 불안정한 그런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전체 그 국민연금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부분이 미국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가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매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미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너네도 너네 시장 안 사는데 왜 우리한테 너네 시장 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2024년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최악의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으니까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의 약세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기대치를 다운시켰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달러를 바꿔가지고 원화를 투자를 했는데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면 뭐 비상계엄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 주식시장도 밀리는데 원화 가치까지 밀려버리니까 손실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 이후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원화 가치가 크게 약세가 됐었고, 그리고 계엄령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보유율이. 외국인들조차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버블이 터지고 언제 리스크가 커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시장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엔 보세요. 실적이 빵빵 찍히면서 경쟁력도 높여가면서 수출도 늘어나고 고용 창출도 늘어나고 주가도 폭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화 약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기업들 실적은 떨어지고 뭐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비상계엄까지 터지니까 이제 그 리스크가 더 커진 거죠. 외국인들이 매력을 가져가기에는 힘든 그런 시장의 구조가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지금 소비 심리도 꺾였고 그리고 기업들, 대기업들의 주력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겨가면서 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서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살려나가야지 이게 조금씩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고 원화의 가치의 약세까지 일어나면서 그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못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추세면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시점은 비상기업에 대한 그 모든 이슈가 해결이 됐을 때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그때가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 하락 중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조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추가 하방 압력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온전히 받쳐주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꺾여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원화의 약세도 일어남과 동시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소비 심리까지 꺾여 나가니까 이익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부터가 먼저 돌아오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부터만 하더라도 훨씬 많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를 책임지고 하방을 받쳐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 중인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보여야지만 뭔가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니라 지금 주력 산업들을 하나둘씩 중국에 뺏겨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방 압력이 큰 상태인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야, 어떻게 꾸려 나갈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혹시 여유 자산이 있으시면은 국내 증시의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시장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거나 지켜보신다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나가려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돌아와서 주식시장을 리드해서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민연금조차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미국 주식에 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리드 역할을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둘 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외국인들이 와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봤을 땐 너무 리스크 변수가 많은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꺾여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위안화 약세 그리고 기술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해가고 있던 산업들을 하나둘씩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보여주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마음도 돌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먼저 해소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전략을 펼쳐나갑시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 합의가 되고 그게 실행이 되고 그게 이제 부족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든지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하나둘씩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저점 매수 기회, 유망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미래의 그런 먹거리니까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잘해서 이익 개선을 만들어 나가면은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은 지금이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이제 다시 낮아진다고 하면은 1년이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다시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부 대출을 통해서 자동차 구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같이 커플링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할부 대출을 통해서 자동차를 사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나 이런 수요들도 다시 하나둘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올라가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저점 매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걸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 자체가 치킨 게임으로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 높여나가기가 가능할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이 배터리 관련된 테마도 있지만 뭔가 철강 관련된 테마,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때 자연스럽게 철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건설이나 인프라 개발을 많이 하면은 그 철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로 이익을 또 만들어내 나가면서 배터리 기업의 이제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잠재적인 성장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기업들도 하나의 괜찮은 접근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재건해야 되고 재건하는 데도 1,000조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에 인프라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철강 수요의 한 40~50%를 차지하는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시장의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시장이 점점 침체로 빠져간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되면은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이 근데 상법 개정을 하면 이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주주가치 훼손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게 실행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편법을 활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의 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주주들의 반응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수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수가 많아요. 주식시장을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려면은 개인이 이끌어주든지 외국인이 이끌어주든지 기관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근데 국민연금도 지금 미국으로 나가 있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기업들의 실적 사이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지금 망설이고 있고 오히려 비중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지금 다 미장가 있거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그런 수요를 일단 살려나가야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매한 정도의 수요 증가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축이 이 시장을 잡고 끌어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외국인이 될지 국민연금이 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그 모든 거에 대한 전제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